여론이 나빠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왜 우리로부터 마음이 떠날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렇게 반성해야 그다음에 이게 다시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요즘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은 민주당이 계엄과 탄핵 이후에 워낙 너무 잘 나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반성을 모르고 자꾸 이제 국민 탓하고 그리고 또 여당 탓하고 정부 탓하고 이런 모습으로는 저 지지도의 추이를 바꾸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재 얘기하는 너무 보수층들이 과대평가돼 있다 아니면은 또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뭐 3주차 여론조사 내용을 뜯어보면은 성향별로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집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보수층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면 보수 결집이라는 거는 여론조사에 반영된 겁니다. 그럼 그것만 있느냐? 그럼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변화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저기 12월 2주차나 12월 3주차에 민주당이 50%가 넘어갈 때는 네네. 중도라고 하는 분들이 민주당과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지의 격차가 한 20% 30% 됐어요. 근데 이게 거의 붙었습니다. 중도에서도. 이런 현상을 보면은 민주당이 그동안 뭘 잘못했는가 이 부분들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란 거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나서 국무총리까지 12월 27일 날 탄핵 소추했죠. 또 1월 7일 날 같은 경우는 최상목 대행의 대행까지도 고발 조치하고 또 탄핵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 특히 중도층들은 예. 야, 이거 해도 너무하네.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해서 국민의힘은 우리가 혼내주고 있는데 이 민주당은 뭐야? 이렇게 가면서 이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그것이 바로 저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지적할 때 대응하는 태도에 문제가 더 있는 거죠. 사실은 전용기 의원이 분명히 국민들이 가짜뉴스 퍼나르면은 내란 선동하면은 고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민주파출소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가 좀 과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넘어갈 일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라고 발뺌하죠. 또 양문석 의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자들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사실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 개똥 가지고 뭐 이렇게 도망갔다. 이거 가짜 뉴스다. 이게 아직도 행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기승전결 이재명 대표예요. 지금 너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충성 경쟁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포비아를 사실은 또 계속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저 아마 여론조사가 저렇게 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워요.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는데 국민의힘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면은 지도부 내부에 갈등이 없어요. 전에는 뭐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계실 때는 친윤, 친한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면은 김상욱이나 김예지나 당의 전체적인 당론하고는 다른 의견도 존재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소갈이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런데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면은 일사불란해요. 너무 일사불란해요. 이재명 대표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노하지 못하고 전부 충성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카톡 검열로 나오고 민주파출소로 나오고 여론조사가 나빠지면은 여론조사 그 조작이라 그러고 그걸 문제 제기하면은 기자 보고 수준 좀 높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민주당의 전반적인 문화가 아마 저렇게 국민들로부터는 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잘못했으니 우리가 호되게 한번 혼냈는데 이제 너들이 달라지는 거 없잖아. 똑같잖아. 오히려 한술 더 뜨네. 이렇게 여론이 반영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저기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추세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건 뭐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잘못한다, 심하다라는 여론들이 각종 조사에서 다 반영이 되는데, 특정한 저 여론조사 기관을 방문해서 이게 조작이다라고 해서 협박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150석을 넘는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여당을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민심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의석이 많더라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는데, 지금 그 거대 야당에 어찌 보면은 거기에 취해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도 카톡 검열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저는 저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거는 잘 읽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이 지금 직무에서 배제돼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럼 저 여론조사는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대통령 직무 능력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이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국민들은 호되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12월 셋째 주, 넷째 주 조사에서는 78% 이상이 탄핵을 찬성한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 계엄한 건 나 동의는 못 하겠는데 민주당이 하는 거 보니까 계속해서 권한대행도 탄핵을 해버리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그리고 카톡 검열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대통령이 그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은 난 이해가 간다, 이런 지지거든요. 계엄에 동의하는 게 아니다. 계엄에 동의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나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왜 내란죄를 수사하냐, 나를 체포하게 하냐, 대통령으로서 방어권을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런 표현이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런 지지가 아니거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읽으면은 우리가 좀 무엇을 심하게 했는지, 여론과 민심에 반하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로 저 여론조사를 봐야지, 자기에게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의석수 가지고 여론조사 기관도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이상하다, 사실은 선거법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위증은 저건 딱 걸렸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위증한 사람은 죄가 돼서 이 실형을 받았는데, 위증을 하라고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상한 판결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재판부가 뭘 놓쳤느냐라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위증 교사 이후에 두 사람이 굉장히 관계가 가까워졌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김 씨라고 하는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분을 좀 캠프에 경제특보로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들은 사실은 거래죠. 위증에 대한 대가에 대한 거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재판부가 그걸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항소하면서 검찰에서는 이 부분들이 명백하게 위증에 대한 대가 부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2심으로 가면은 위증 교사죄가 무죄 났던 부분들이 사실은 뒤집힐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만나는 여러 법률가들의 얘기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 부분들도 그 2심 재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공수처가 왜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무리에 무리를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밝혔잖아요. 수사권이 없는 데서는 수사 받지 못한다, 나를 잡아가서 체포해 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강제로 체포해서 결국은 수사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수사보다는 헌재에서의 심판에 먼저 대응하겠다. 그러면 오늘 수사를 받을래, 헌재에 갈래, 선택하라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헌재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오늘 같은 날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서 꼭 수사를 하겠다고 하냐. 그러면 헌재에서 대통령의 방어권까지도 무력화시키겠다는 게 공수처의 저의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공수처가 지금 수사권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수사를 구태여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관할 지법인 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발부받고 구속영장 발부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번에 강제 구인까지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서 헌재에도 못 나가겠다고 하는 것. 저는 이렇게 사법체계의 불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계속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공수처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수처가 조금 냉정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찰이 하는 걸 보면은 그동안은 민노총에 대해서는 그냥 풀잎처럼 약해지고 드러누웠어요. 작년 11월 19일 날 이 다쳤잖아요. 3명이나 중경상 입었을 때 그때 민노총을 폭도라고 했습니까? 그 사건을 폭동이라고 했습니까? 배후로 따진다면 민노총은 분명한 배후가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이미 뭐 벌써부터 배후가 있는 것처럼 하며 소요죄까지 적용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냐 이런 얘기는 경찰이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